우선 일본 TBS 방송에서 보도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나라의 TV가 바로 직역해 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4개국 협의체 쿼드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일본에 오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앞서 다음 달 21일부터 먼저 한국부터 방문하고 다음 달 10일에 취임하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취임 후 가장 빠르게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은 1박 2일이고 22일에는 출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하는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조치에 반발해 15일 저녁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장면인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진태 전 의원의 과거 5.18 폄훼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컷오프 조치 후 황상무 전 앵커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단식 농성 돌입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강원도지사 공천 신청을 컷오프 당했다. 5.18 발언, 태극기 등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며 화합과 통합의 시대에 특정인을 낙인 찍어 폐지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몇 년 전 발언을 문제 삼아 컷오프 한다는 건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거면 여론조사는 뭐하러 했냐?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탈락시킨 국민의힘 공관위 이번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강원도지사를 민주당에 넘겨준다면 그 후 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김진태를 탈락시킨 정진석은 반드시 대가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정진석 당시는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지랄하던 행보부터 졸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검수완박 관련 시간별로 터져나온 소식들을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친문재인 좌파 정권 편에 서서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를 이틀째 다시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 전에 나를 먼저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김오수 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법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한 첫날 여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명분 없는 야반도주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동훈의 거침없는 육성,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검찰은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수완박 이 법안 추진은 법조계 전반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전국 고검장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열어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은 데 더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까지 열어 반대 의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은 14일에 이어 15일까지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입법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협회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형사소송법 학회와 참여연대도 반대와 우려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 미국 뉴욕주 판사마저 이에 반대하며 한국 국회에서 불러만 주면 가서 설명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가 이 정도로 극심한데도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행 처리하려는 걸까요? 과연 문재인 지키기 목적뿐일까요? 그 속내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어서 입법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자신들의 수사 등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장 출신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가담자로 2020년 1월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이 황운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부탁을 받아 김계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강욱 의원도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조국의 아들 레미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즉 업무방해, 2020년 총선 때 조국의 아들 레미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이재명 상임고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기획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출신이자 검수완박 취지에 동의하는 박범계도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조국이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제명당해 현재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문재인 사위 관련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역시나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해 현재 무소속인 윤미향이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정연 후원금 유용 혐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는데요. 좌빨이 정치인들이 왜 검수완박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비고기 화법으로 좌파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는 서민 교수는 검수완박 찬성 비율이 높은 전라도부터 실시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서민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전라도부터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라도 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침 마땅한 지역이 있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서민 교수가 첨부한 작년 3월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안에 대해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광주, 전남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5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민 교수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네, 전라도부터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합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시태그로 이것도 지역 피하로 물면 어쩌죠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하다는 댓글이 달리자 서민 교수는 선거도 아니고 검수완박 같은 중요한 정책을 자기 편이 한다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서민 교수는 민주당의 아성인 전라도에서 검수완박 지지율이 낮다면 민주당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 주장처럼 검수완박이 좋은 거라면 호남부터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민 교수는 이날 이재명 씨 감옥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이라는데 민주당 이외 사람들은 다들 이재명 지키기 법이라고 비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억울함을 푸는 길은 이재명 씨가 스스로 감옥에 가는 것이다며 이 경우 최소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법이라는 오해는 안 받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해당 글의 해시태그에 문재인을 향해 문재인 씨도 같이 가면 진정성 급상승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남태영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